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에서의 생활, 이것이 이제 밖으로 안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향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학교 생활,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밖에 있는 사회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육계만의 우리들만의 생각이 통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계가 선호하는 직종이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왜 여기를 오려고 하느냐 물으면 그런 겁니다. 요즘 이제 워라밸 하니까 시간이 많다. 방학이 되면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 활용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게 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뼈 빠지게 하는 노동일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결국 이건 우리가 어떤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지면 교직 생활이라는 것이 시간 많고 편하고 힘들지 않고 어느 정도 보수를 받는 그러한 선호 직업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여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늘 오후인가 여의도에서는 우리 뭐 젊은 여권의 의원이죠. 평소에 참 개혁적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의원 한 사람이 이제 뭐 어떤 개혁 입법을 내겠다, 교원 평가에 관한 법을 내겠다 뭐 이러면서 아마 모임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주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겠다. 이 굉장히 그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요즘에 와서는 공정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헷갈려요, 아이들이. 뭐가 공정인지 사전적인 뜻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너무 다르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우려할 때가 드디어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부적격 교원 퇴출하고, 그 다음에 권고사직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원평가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평가 너무 나쁜 사람은 장기 연수를 시키고, 뭐, 그거 반박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안내하는 이런 교사의 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다. 제발 어디 가서 우리 교직은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이런 류의 얘기는 우리들 스스로 또는 우리 가족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학도요. 엄밀히 얘기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연수잖아요. 또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 곳곳을 다니면서 수업 자리도 챙기시고요. 이제 그런 류로 우리가 쓴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해외에 가서 여행이나 하고 골프나 치고 이래서 우리가 좋다. 우리가 지금 공직하고 있는 이 교직이 좋다 된다면 우린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어떤 젊은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요. 사실은 수년 전에 소위 보수라고 하는 쪽에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교사 출신 교총회장이 있었어요.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양반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단일화를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실패를 했느냐? 그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양반이 뭐
무슨 저기 0.5% 교원을 뭐 속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회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나름대로 신선하게 왔는지 몰라도요. 교직에 있는 전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 정서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그분이 탈락하는 교육감이 되지 못하는 그런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은 여권의 국회의원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직은 힘을 갖고 있는 직군이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천직으로 알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휘둘리는 거예요. 또 교육감들은 툭하면 국회로 달려갑니다. 뭐 입법을 해달라는 좋은 취지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있는 제도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해나갈 방법은 없을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최근에는 우리 서울의 교육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어제 뉴스를 봤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직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결국은 공수처 수사 1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와 생각이 갖고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야 우리 교직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 방어막도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부질없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뭐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우리 교육계 주변을 보면은요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직분을 최대한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연금이라는 것도요. 어느새 공무원들이 아주 최고의 어떤 연금을 받는다는 그런 여론을 언론에서 형성하면서 결국 손을 대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반영해 주던 것이 없어진 게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제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은 우리가 받는 연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되고요.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우리 숭고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은 정말 신중하게 주변을 보면서 말과 언행을 조심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면 의견을 많이 표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매우 좀 착잡한 그런 부처님 오신 날 아침이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힘냅시다.